야, 이거 다른 제조사들은 배가 좀 많이 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다른 제조사들도 가격표에 할인 가격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할인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 차가 너무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차종이든 똑같이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쉐보레가 거의 단독적으로 여론을 가져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릭스 가격이 인하됐다는 기사가 꽤 나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까지 인하됐다는 기사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내막을 보면 내려간 가격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최근에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소세를 5%나 내야 하는데, 개소세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 대비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이 최대 31만원 낮아졌다는 게 이번에 나온 소식입니다. 옵션 변동은 따로 없다고 하고요. 트림이 3가지인데 트림별로 28만원, 30만원, 31만원씩 인하가 됐고, 개소세 인하 혜택 때랑 비교하면 가격 상승이 19만원 정도가 된 거라서 고객 부담이 최소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겁니다. 지난번에 트릭스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가격 인하가 된 걸 수도 있고 안 된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죄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차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과 내린다는 소식이 동시에 나왔죠. 개소세 인하 혜택이 7월부터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국산차는 과세 표준 계산법이 조정되면서 내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식도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머리가 아픈 거죠. 가뜩이나 요즘 차 가격이 비싸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세금이 비싸진다는 말도 나오고 저렴해진다는 말도 나오니까 어지러운 겁니다. 사실 가격표에 표시되는 가격이 과세 표준이 조정되면서 내려간 브랜드들은 쉐보레 말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G 모빌리티도 표시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표에 반영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아예 할인처럼 내세우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 중에서 쉐보레는 가격 인하라는 키워드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트릭스의 가성비 키워드와 쉐보레가 정신 차렸다는 여론까지 맞물리면서 작은 마케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달 중에 출시될 거라고 하거든요. 세금 조정분부터 시작해서 가격 인하를 적용할 수 있는 걸 가격표에 반영하고 어필한다는 건 신차 출시 때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2천만원짜리 차를 100만원 올리는 거랑 195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를 100만원 올리는 건 엄연히 다르니까요. 지금 그래서 KG 모빌리티랑 쉐보레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케팅 싸움에서 치열할 것 같은데, 전망에 보면 꽤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쉐보레는 일단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걸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쉐보레는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브랜드였습니다. 신차가 있다 해도 시큰둥, 신형 전기차 10종을 국내에 출시한다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였단 말이죠. 왜냐면 이때까지 너무 많은 기대를 실망으로 꺾어버린 브랜드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괘씸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재개할 기회는 더 뚜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르노코리아랑 비교했을 때 르노코리아는 아예 기대 포인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로라 프로젝트다 뭐다 해서 신차를 출시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1년에 신차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년부터 매년 한 종 이상 신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KG 모빌리티랑 쉐보레는 르노코리아랑 다르게 소비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거라고 했던 겁니다. KG 모빌리티는 지금은 잠깐 주춤하지만 토레스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F100, 그리고 지금 팔리고 있는 렉선 라인업과 티블리 풀체인지 모델까지 신차 일정이 꽤 탄탄합니다. 그리고 쉐보레도 마찬가지 국내 생산이든 해외 생산이든 신차 출시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트릭스에 이어서 트레일블레이저, 이코녹스 풀체인지, 트래버스 풀체인지, 이코녹스 EV 등등 심지어 신형 전기차 10종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신차 효과가 분명 어느 한 차에서는 터질 거라는 거였고, 그렇게 실제로 신차 효과를 제대로 끌어올린 게 트릭스가 된 거죠.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한국 GM이 지금 신차 효과로 일어난 긍정적인 여론을 제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어떤가요? 원래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 시기를 일단 앞당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전력이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트레일블레이저도 쉐보레 입장에선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디자인 좋지, 유일한 단점이던 실내까지 싹 바꿨지, 심지어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으니 트릭스로 시작된 신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트릭스가 가격이 내려갔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예 트레일블레이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는 소식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차 가격 자체를 내린 거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전략의 중요한 건 사실 모든 브랜드가 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과세 표준 계산법이 바뀐 건 모든 국산차가 해당되니까요. 다른 브랜드들도 개소세 인하 종류에 따른 가격 상승도 똑같고 과세 표준 조정으로 인한 가격 인하도 동일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소리는 결국 뭔가요? 가격 인하라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이용하는 브랜드가 여론을 선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한국 GM이 가장 먼저 선점한 거고, 물론 리스크가 아예 없는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어라 이것들이 세금 조정된 걸로 장난치네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GM은 이걸 잘 이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걸 전문용어로 맥락 효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저런 독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존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더 하우스 오브 GM 전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쉐보레, 캐딜락, GMC 이 세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만든 전시회라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딱 제너럴 모터스 산하 브랜드들을 모아둔 거잖아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고 나면 진짜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오래된 GM 브랜드 차부터 현재 팔리고 있는 차들까지 전시를 해두면서 쉐보레를 비롯한 GM이 해외 브랜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면 캐딜락이나 GMC는 사람들이 수입 브랜드라는 걸 압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쉐보레는 수입차냐 국산차냐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GM 대우 시열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최근까지 많았고 통계 자료도 국산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산차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심지어 보험이나 자동차 등록을 할 때도 어떤 차는 수입차로 등록되고 어떤 차는 국산차로 등록되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모아둔 시점에 하우스 오브 GM 전시 소식이 나왔을 때 이걸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새롭게 제시하던 정의가 국산차, 수입차로 나눌 게 아니라 한국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로 나누면 훨씬 깔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입차라는 표현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해외 브랜드라는 명확한 표현이 되잖아요. 마침 BMW나 토요타 같은 브랜드가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미국 브랜드인 쉐보레의 한국 생산 기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쉐보레는 수입차가 아니라 미국 브랜드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게 정리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한테도 중요할 거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마침 지금 트랙스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시회를 진행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 GM이 국내에서 필요한 전략은 뭐고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측면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안 그러던 쉐보레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는 말도 나오는 거겠죠. 세 번째는 KG 모빌리티와 쉐보레의 양강 구도가 꽤 볼만할 것 같다는 겁니다. 설마 이걸 또 야야 KG랑 기술력 비교가 되냐? 쉐보레랑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이러는 분들은 없겠죠.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그리고 기술력 비교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걸 구분해야죠. 쉐보레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중 브랜드잖아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과 판매량, 소통, 점유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쉐보레를 한국에서 오래 타고 싶다면 적어도 기술력과 마케팅 및 시장 분석 분야는 제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빵집 사장님한테 가서 당신은 짜장면을 못 만드니까 파티시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게 쉐슬람이라는 말을 만드는 거고요. 자, 지금 KG 모빌리티와 쉐보레의 한국 전략 목표는 똑같고 한국 시장에서의 조건과 환경도 비슷합니다. 일단 목표는 뭔가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겠죠.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걸 보면 KG 모빌리티는 5.2%, 쉐보레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죄송하지만 이 두 브랜드의 경쟁에 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점유율이 고작 1.6%밖에 안 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10%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9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90%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반대쪽으로 사람들을 끌어와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KG 모빌리티가 트랙스 판매량이 한창 잘 나올 때, 그리고 쉐보레가 트랙스 판매량이 잘 나오는 지금을 생각하면 결국 신차만큼 중요한 게 마케팅과 소통이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현대차 그룹은 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참 냉정하고도 슬픈 현실인 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잘 팔리거든요. 그런데 KG랑 쉐보레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뭘 해서라도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아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두 브랜드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겁니다. KG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투리스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거의 모든 민원이 해소될 겁니다.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이 곧 업데이트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투리스 전기차를 시작으로 거의 반기별로 하나씩 신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쉐보레는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를 시작으로 이코녹스 풀체인지,
이코녹스 EV, 트리버스 풀체인지 이런 차들이 계속 출시될 겁니다. 신차 전략이 거의 겹칠 수밖에 없고 현대차보다 저렴해야 잘 팔린다는 조건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는 신차의 상품성, 신차 마케팅, 그리고 소통과 서비스를 포함한 고객 관리가 결국 판매량과 점유율 상승을 좌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내 두 브랜드의 전략과 마케팅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두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서 누가 먼저 10% 고지를 깰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